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제 네 번째 과목인 소방전기설비의 구조 및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방전기설비의 구조 및 원리 같은 경우는 이 실기시험이랑 많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필기시험 제가 강의할 때 많이 잘 공부해 두시면 2차 시험에서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럼 먼저 그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에는 우리 어떤 내용들을 다루냐면 먼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경보설비. 자, 경보설비를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화활동설비라는 할 겁니다. 소화활동설비. 활동설비,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피난설비라고 해서 이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할 겁니다. 우리 전기 분야에서는 이 세 가지를 배울 거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 기계 분야에서 또 배우실 겁니다. 기계 분야에서. 그래서 일단 소방 전기 분야에서는 경보설비와 소화활동설비 그리고 피난설비 크게 세 가지를 배우실 거고 이 경보설비 쪽이 좀 중요합니다. 경보설비 쪽이 내용도 많고 그리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경보설비 위주로 공부를 더 해두셔야 돼요. 경보설비. 그리고 소화활동설비도 한 크게 나눠서 한 3, 4개 정도로 나눠서 공부할 거고 마지막으로 피난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파트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피난설비 같은 경우. 그래서 오늘 할 부분은 첫 번째 경보설비인데 이 경보설비 중에서도 감지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겁니다. 이번 시간에. 자, 그럼 교재를 보시면 첫 번째 경보설비 및 감지기에 대해서 나왔죠, 그죠? 경보설비 및 감지기. 그때 경보설비라는 거 뭐냐? 경보 말 그대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위험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화재 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뭐 기계나 뭐 기구, 장치를 갖다가 이제 우리 경보설비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경보설비의 정의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경보설비를 총 분류를 하면 총 9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있어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이 경보설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또 가장 많은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연동해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자동화재 속보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도 다음 시간에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누전 경보기, 그 다음에 비상 방송 설비, 그 다음 비상 경보 설비, 그 다음에 가스 누설 경보기, 단독 경보용 감지기, 마지막 통합 감지 시설과 시각 경보기, 이러한 내용들을 앞으로 쭉 다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자, 먼저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말 그대로 자동적으로 화재를 탐지해서 경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고 해서 자, 화재 발생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화재 발생을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설비가 바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구성 요소를 보면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게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한 5강, 6강 정도까지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이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먼저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첫 번째 구성 요소가 감지기예요. 대표 기본적인 거 감지기. 그 다음에 수신기. 그 다음에 발신기. 그 다음에 중계기. 그죠? 중계기. 자, 그 다음에 음향장치가 있어요. 음향장치. 소리를 내주는 거죠. 음향장치. 그 다음에 6번째가 표시등. 그죠? 표시등이 있고. 그 다음에 7번째가 배선. 자, 배선 있고. 마지막 8번째가 전원. 자, 이렇게 해서 총 한 5, 6강까지 해가지고 7강까지 해서 이 내용들을 다룰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할 부분이 바로 감지기. 자, 감지기에 대해서 할 건데 이 감지기에서 공부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감지기 이 부분이 제일 시험에 잘 나오고 상당히 내용이 많은 부분입니다. 감지기 부분. 예.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설치 대상, 즉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 대상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설치 대상은 우리가 왜 세 번째 과목 법 있죠. 소방관계 법규에서 한번 다뤄봤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눈을 쭉 보시고 가끔 가다가 한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뭐 어차피 3과목에서도 공부하실 거니까 이거 한번 쭉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설치 대상. 자, 그럼 감지기, 본격적으로 감지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감지기의 정의가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감지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감지하는 거예요. 감지. 뭘 감지하냐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뭐 열이나
뭐 연기나 그리고 불꽃을 감지해서 이제 수신기 쪽에 이제 보내주는 거죠. 신호를. 그래서 저 정의는 화재 시에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 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가 바로 감지기라는 거예요. 그 감지기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감지기가. 그래서 상당히 헷갈리실 건데, 자, 오늘 이번 강의를 들으시면 이제 조금 더 이제 구분해 하셔가지고 잘 좀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자, 먼저 이 감지기를 저 종별로 구분하면, 자, 보세요. 감지기를 크게 자,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세 가지로. 자, 첫 번째는 열 감지기예요. 열을 감지하는 거죠. 열 감지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연기를 감지하는 거예요. 연기 감지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불꽃 감지기예요. 불꽃을 감지하는 거예요. 불꽃 감지기. 자,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열 감지기 또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열 감지기. 자, 열 감지기에는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차동식. 자, 차동식 감지기가 있고, 그 다음에 차동식과 그다음 정운식 감지기, 그리고 보상식 감지기가 있어요. 보상식으로. 그 다음에 또 차동식에는 또 뭐가 있냐? 차동식에는 스포트형이 있고, 스포트형 형태가 스포트형과 그리고 분포형이 있어요. 분포형. 차동식 분포형, 그리고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라고. 그래서 이렇게 자,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운식. 자, 정운식은 자, 정운식 스포트형이 있고, 자, 정운식의 분포형이 아니라 정운식은 감지선형. 정운식 감지선형 감지기가 있어요. 감지선형. 이렇게 자,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보상식. 자, 보상식은 하나가 있어요. 스포트형이라고. 자, 보상식 스포트형 자, 감지기가 있는데, 이 보상식 스포트형 같은 경우는 뭐냐면 바로 차동식 스포트형과 정운식 스포트형을 같이 겸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동식 스포트형과 정운식 스포트형을 겸비한 거 같이 겸비한 것을 보상식 스포트형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의 기능만 작동해도 보상식 스포트형이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5화. 둘 중에 하나만. 차동식과 정운식의 5화예요, 5화. 둘 중에 하나만 작동을 해도 기능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연기 감지기. 자, 연기 감지기에는 또 뭐가 있냐? 연기 감지기에는 좀 이쪽에 쓸게요. 연기 감지기에는 이온화식 있어요. 처음에 이온화식. 그러니까 다 할 거예요. 뒷부분에. 이온화식 감지기가 있고, 그 다음에 광전식. 자, 광전식이 있는데, 광전식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광전식은 자, 첫 번째, 광전식 스포트형, 그리고 광전식 분리형. 광전식 스포트형과 그리고 광전식 분리형이 있고, 분리형, 광전식 분리형, 그리고 공기 흡입형이 있어요. 공기 흡입형. 자, 그리고 여기서 파생돼가지고 뭐 열 감지기랑 연기 감지기를 혼합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열연 복합식 이런 것도 있고요.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불꽃 감지기에는 자,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불꽃 자외선식이 있어요. 불꽃 자외선식이 있고, 그 다음에 불꽃 적외선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불꽃 혼합식이 있어요. 불꽃 혼합식. 이런 식으로. 자, 크게 분류하자면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좀 주의하실 건 뭐냐면, 여기서 자, 스포트형이랑 자, 분포형이 나와 있죠? 자, 스포트형과 분포형을 어떻게 구분하시냐면, 스포트형 같은 경우는 이 스포트가 SPOT라고 해서 스팟, 어떠한 지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점을. 그래서 이 스포트형 같은 경우는 뭐냐면 바로 일국소. 그러니까 일국소라고 하는 것은 좁은 범위. 자, 좁은 범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떠한 지점에서 이제 열을 감지한다는 거예요. 스포트는. 그리고 분포는 많이 퍼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분포형 같은 경우는 넓은 범위에서 전체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자, 열을 감지해 주는 게 바로 분포형이에요. 분포형. 넓은 범위에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스포트형과 분포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스포트형 있죠? 스포트형, 여기도 스포트형, 그죠? 스포트형, 여기 스포트형. 그러니까 스포트형은 일국소, 어떠한 지점에서의 열을 감지한다는 얘기예요. 스포트형은. 자,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차동식 분포형. 차동식 분포형 같은 경우는 주위의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넓은 범위, 그죠? 분포형은 넓은 범위 내에서의 열 효과의 누적, 그죠? 열 감지기니까 열 효과의 누적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에서, 그죠? 스포트형이니까 일국소, 어떠한 지점에서 감지한다는 얘기예요. 자, 일국소에서의 열 효과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정온식 감지선형, 그죠?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선이에요, 선. 그래서 이 정온식 감지선형 같은 경우는 그 모양이 전선 형태로, 전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감지선형이에요. 감지선. 아시겠죠? 전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일국소의 주위 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되는 것으로서 외관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다?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전선으로 되어 있다는 게. 그 다음에 정온식 스포트형. 자, 스포트형이니까 뭐예요? 일국소예요. 그죠? 좁은 범위. 일국소의 주위 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외관이 뭘로 되어 있는 거? 전선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선으로 되어 있으면 감지선형이고 전선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스포트형이라는 거예요. 스포트형. 자, 다음에 보상식 스포트형은 차동식과 정온식의 성능을 겸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식 스포트형 같은 경우는 차동식의 기능과 정온식의 기능이 같이 있다는 거죠. 같이 있을 때 차동식 성능 또는 정온식의 성능 중 어느 한 기능이 작동되면, 그죠?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작동이 돼도 작동 신호를 발신하는 게 그게 바로 보상식 스포트형이 되는 거예요. 오화로 돼서 또는. 자, 다음 연기 감지기 중에서 이온화식 스포트형, 그죠? 자, 여기 이온화식, 자, 스포트형이에요. 이온화식. 자, 스포트형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자, 주위의 공기가 일정한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 작동하는 것으로서, 자, 스포트형이니까 일국소의 연기에 의해서 뭐가 변한다? 이온 전류가 변화하는 것을 감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온 전류가 변하는 것을 감지해서 작동하는 것이 이온화식 스포트형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광전식 스포트형이다. 광전식 스포트형이니까 일국소가 되겠죠? 자, 내용을 보시면 주위의 공기가 일정한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의 연기에 의하여 광전 소자에 접하는 광량, 빛의 양의 변화를 감지해서 작동하는 것이 바로 광전식 스포트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광전식 분리형. 자, 분리형이에요. 분포형이 아니라 분리형이에요. 분리형. 광전식 분리형은 자, 발광부와 수광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빛을 보내는 부분과 빛을 받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발광부와 수광부로 구성된 구조로 발광부와 수광부 사이의 공간에 일정한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 그러니까 발광부에서 수광부로 빛을 보냈을 때 그 중간에 연기가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자, 투과되는 빛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 빛의 양에 따라서 감소되는 빛의 양을 감지해서 신호를 발신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공기 흡입식 같은 경우는 감지기 내부에 장착된 공기 흡입장치로 감지하고자 하는 위치에 공기를 흡입하고 흡입된 공기에 일정한 농도의 연기가 포함된 경우에 작동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공기 흡입장치로 그 공기를 흡입합니다. 흡입했을 때 그 흡입한 공기에 연기가 어느 정도의 농도가 있는지를 감지해서 이제 신호로 작동을 보낸다는 얘기예요. 흡입기. 그 다음에 열연 복합식. 복합식은 열 감지기와 연기 감지기를 섞어놓은 거죠. 그죠? 열연 복합식. 이렇게 해서 차동식 플러스 이온화식. 그죠? 이렇게 차동식 플러스 이온화식. 그러니까 열 감지기와 연기 감지기를 이제 합쳐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차동식 플러스 광전식. 그 다음에 정온식 플러스 이온화식. 정온식 플러스 광전식 등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서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성능의 감지 기능이 같이 동작해야 돼요. 자, 다시 보상식 스포트형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만 작동하면 되는데, 자, 열연 복합식 같은 경우는 둘 다 같이 작동을 해야 이 열연 복합기가 작동한다는 얘기예요. 엔드예요, 엔드. 그때 자, 그다음에 열 복합식 같은 경우는 차동식과 정온식의 성능이 있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에 자, 열 복합식이 있어요. 열 복합식. 그러니까 열 복합식은
자, 차동식과 정원식을 뭐 한 거다? 합쳐놓은 거예요. 자, 열 복합식이라는 것은 차동식과 정원식을 합쳐놓은 건데 아까 차동식과 정원식 합쳐놓은 게 있었어요. 그죠? 도상식, 스포트형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오화예요, 오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작동하면 되는데 열 복합식 같은 경우는 차동식과 정원식이 어떻게? 같이. 자, 둘 다 동시에 작동을 해야 작동하는 게 열 복합식이에요. 그래서 열 복합식. 이 복합식이 들어가면 전부 다 AND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둘 다 같이 작동을 해야 크게 작동한다는 얘기예요. AND의 개념. 자, 그 다음에 연기 복합식. 마찬가지예요. 연기 복합식이라는 것은 이온화식과 광전식을 합쳐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온화식 플러스 자, 광전식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서 두 가지 성능의 감지 기능이 함께 작동될 때, 같이 작동될 때 화재 신호를 발신하거나 두 개의 화재 신호를 각각 발신하는 것이 연기 복합식이에요. 그 다음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 자,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그 다음에 하나의 강으로 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라고 하는 것은 감지기 내에 음향장치가 내장되어 있어서 일체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음향장치가 감지기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전지를 이용해서 쓰는 거예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자, 그 다음에 불꽃 감지기를 보시면 불꽃 자외선식과 불꽃 적외선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꽃 자외선식 같은 경우는 불꽃에서 방사하는 그 자외선을 검출해서 이제 화재 신호를 발신해주는 게 이제 불꽃 자외선식이고, 반대로 불꽃 적외선식 같은 경우는 불꽃에서 방사하는 적외선을 검출해서 화재 신호를 발신해주는 게 그게 불꽃 적외선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꽃 복합식 같은 경우는 불꽃 자외선식과 불꽃 적외선식을 합쳐놓은 건데, 자, 혼합식이니까 혼합식이 아니라 복합. 복합식이니까 이 두 기능이 전부 다 작동을 해야 작동하는 게 바로 불꽃 복합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복합이 들어가면 두 기능이 전부 다 작동했을 때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했던 거는 종별로 지금 구분해 본 거고, 형식별. 자, 이번에 형식별로 구분해 볼게요. 형식별 구분. 자, 이 부분은 좀 실기 시험에서 좀 자주 나와요. 형식별 구분이라고 해서. 첫 번째, 다신호식 있어요. 다신호식. 그 다음에 아날로그 방식. 형식별로 구분하자면 다신호식과 아날로식이 있고요. 또 추가로 방폭형, 그 다음에 방수형, 그리고 재용형, 축적형이 있는데 한 이 정도만 하세요. 축적형까지. 세 가지 정도만. 축적형까지. 요 세 가지는 실기 시험에도 자주 등장을 하는 형식별 구분이에요. 다신호 방식과 아날로그 방식, 그리고 축적형이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다신호 방식이 뭐냐면, 자, 교재 내용 볼게요. 한 개의 감지기 내에 서로 다른 종별 또는 감도 등의 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중요한 거예요.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각각 다른 두 개 이상의 화재 신호를 발생시키는 게 다신호식이에요. 많을 따자. 신호가 많다는 거예요. 그죠? 다신호식이라는 게. 자, 그 다음에 아날로그식이라는 것은 주위의 온도 또는 연기의 변화에 따라 각각 다른 전류치 또는 전압치 등의 출력을 발생하는 방식이 바로 아날로그식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폭형. 자, 이거는 뭐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계세요? 방폭형이라고 하는 것은 폭발성 가스가 뭐 용기의 내부에서 폭발을 했을 때 그 용기가 견디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폭발성 가스가 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폭발성 가스가 폭발을 해도 그 용기가 이제 견디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폭형이 되는 거죠. 방폭형. 그 다음에 방수형 감지기는 뭐냐면, 방수형은 말 그대로 물에 견디는 거죠. 방수의 기능이 있는 거. 그래서 그 구조가 방수 구조로 되어 있는 감지기가 이제 방수형이고, 그 다음에 재용형은 뭐예요? 재용형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감지기예요. 재용형,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감지기가 재용형 감지기라는 거. 그 다음에 축적형 감지기는 일정 농도 이상의 연기가 일정 시간 연속하는 것을 전기적으로 검출함으로써 작동하는 감지기가 축적형 감지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감지기를 크게 분류를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감지기들의 세세한 내용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에 대해서 볼게요. 자, 차동식 분포형을 볼게요. 여기다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그죠? 자, 열 감지기의 일종으로서 자, 분포형이니까 넓은 범위에서의 열을 검출해 주는 게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도 또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공기관식이 있어요. 첫 번째. 공기관식. 자, 공이 빌공짜. 그러니까 비어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관을 이용해서 자, 화재를 검출해 주는 게 공기관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먼저 공기관식의 그 동작 원리를 보면 자, 주위의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넓은 범위 내에서, 그죠? 분포형이니까 넓은 범위 내에서의 열 효과의 누적에 의해 작동하는 것 중 공기관 내에 공기가 팽창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공기관식 같은 경우는 공기의 팽창. 자, 공기의 팽창을 이용해서 열을 검출해 주는 거예요. 자, 공기의 그러니까 팽창에서 팽창된 공기의 압력으로 뭐가 붙는다? 접점이 붙는 거예요. 자, 공기의 팽창된 공기에 의해서 뭐가 붙는다? 접점. 자, 접점이 붙음으로써 이제 화재 신호를 발신해 주는 게 바로 공기관식 감지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구성 요소를 보실 텐데 공기관식의 자, 구성 요소. 자, 어떻게 돼 있냐? 공기관식이 자, 구성 요소에는 자, 검출부랑 가밀부가 있어요. 자, 검출부와 가멸부. 그러니까 가멸부라고 하는 것은 열을 감지하는 부분이에요. 가멸부. 그럼 가멸부부터 보면은 가멸부는 뭐가 되겠어요? 가멸부는 당연히 공기관식이니까 가멸부는 뭐가 돼요? 공기관이죠, 공기관. 공기관이 열을 감지한다는 거예요. 공기관. 자, 그때 중요한 것은 이 공기관의 구조를 아셔야 돼요. 구조. 자, 공기관이에요. 공기관. 비어있는 관이에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공기관을 잘라보면 이렇게 수직으로 자르면 그 단면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요 안에가 비어있는 거예요. 공기관이라고 해서. 그때 이 공기관의 두께가 있어요. 공기관 두께. 자, 두께는 얼마가 돼야 돼? 공기관의 두께는 바로 0.3mm 이상이 돼야 돼요. 자, 두께요, 두께. 그 다음에 바깥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안지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바깥지름. 이 바깥지름은 얼마가 되냐? 바깥지름은 1.9mm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 작은 거죠, 그죠? 1.9mm면 엄청 작은 거잖아요, 그죠? 거의 눈에 안 보여요, 잘. 그래서 1.9mm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공기관의 두께, 이거 아셔야 돼요. 두께는 0.3mm 이상, 그리고 외경, 바깥지름은 1.9mm 이상이라는 거. 이거 꼭 암기를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검출부. 자, 검출부에는 뭐가 있냐? 검출부에는 뭐 교재에 나온 그림도 있겠지만 검출부에는 다이어프램이 있어요, 다이어프램. 이 다이어프램에 의해서 접점이 붙는 거예요. 다이어프램. 자, 다이어프램이 있고 그 다음에 접점. 그죠? 접점이 붙어야 화재 신호를 발신해 주는 거예요. 접점. 그 다음에 리크 구멍. 뭐 리크 구멍이라고 할 수 있고 리크 홀, 뭐 리크 밸브라고도 불러요. 리크 구멍. 이 리크 구멍 같은 경우는 그 감지기의 오동작을 방지시키기 위해서 이 리크 구멍을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리크 구멍을. 자, 그 다음에 또 있는 시험 장치, 그죠? 뭐 시험 장치도 있고, 감지기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배선, 그죠? 배선이 있겠죠, 배선. 접속하는 배선. 이런 것들이 검출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공기관식 구성 요소. 자, 그 다음에 접속 방법. 자, 접속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검출부와 공기관 접속할 때는 공기관의 접속 단자에 삽입한 후에 뭐 한다? 납땜한다는 거예요, 납땜으로 접속을 해주는 거고, 공기관과 공기관 상호간에 공기관끼리 접속할 때는 뭐하냐? 슬리브. 그러니까 슬리브라는 건 어떤 튜브예요, 튜브에 집어넣어가지고 뭐 한다? 집어넣어서 납땜한다는 거예요. 공기관 상호간에 접속할 때는 뭐 한다? 슬리브에 집어넣어서 뭐 한다? 납땜한다는 거예요. 접속하는 방법이. 자, 그 다음에 고정 방법이에요, 고정. 자, 지금 이쪽에 두 번째. 자, 공기관을 고정하는 방법인데,
이 공기관이 좀 가느다란 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고정을 안 하게 되면 떨어지겠죠. 그죠? 떨어지기 때문에 고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직선 부분. 자, 직선 부분 어떻게 하냐? 직선 부분에는, 자, 직선 부분 같은 경우는 35cm 이내, 35cm 이내마다 자,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직선 부분. 만약 공기관이 이렇게 돼 있다. 뭐 이렇게 막 만약에 깔려 있다 이런 식으로 깔려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35cm 이내마다 이렇게 고정을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렇게 깔려 있을 때 직선 부분은 35cm 이내라는 거. 네. 네. 자, 다음에 이제 굴곡 부분, 휘어진 부분이에요. 굴곡. 자, 휘어진 부분. 이렇게 휘어진 부분은 5cm 이내마다 고정해 주는 거예요. 5cm 이내. 굴곡 부분. 그다음에 이제 접속 부분. 접속하는 부분에는 마찬가지로 5cm 이내라는 거. 5cm 자, 이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굴곡 반경. 자, 굴곡 반경이 뭐냐면 자, 일단 굴곡 반경은 얼마냐? 바로 5mm 이상이에요. 자, 5mm 이상인데 자, 굴곡 반경이 뭐냐? 이런 거예요. 여기다 하나 그림 그릴게요. 자, 공기관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서리 진 부분에 이렇게 만약에 설치한다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설치한다고 했을 때 자, 굴곡 반경이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이에요, 반지름.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했을 때 자, 이게 휘어졌잖아요. 그죠? 동그란 원을 그리겠죠, 원을. 그때 어디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휘어진 부분 있죠? 이 길이가 굴곡 반경인 거예요. 그 굴곡 반경이 얼마다? 바로 5mm 이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굴곡 반경. 그죠? 이 길이가 굴곡 반경이라는 거예요. 이 길이가 휘어진 부분. 자, 그리고 공기관의 지지 금속 기구에는 뭐가 있냐? 스테플과 자, 스티커가 있는데 자, 스테플이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공기관에 설치되어 있을 때 이렇게 스테플로 이렇게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스테플이에요, 스테플.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정시켜 주는 방법이 뭐다? 스테플하고 이제 스티커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공기관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기능시험. 자, 기능시험인데 아까 그 구성 요소 중에 뭐가 있었어요? 바로 시험장치죠. 시험장치. 시험장치에 의해서 이제 기능시험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화재 작동시험, 즉 펌프시험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 분포형,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같은 경우는 자, 공기의 팽창에 의해서 자, 감지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화재 작동 시험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인위적으로 공기를 주입시켜 주는 거예요. 주입을 시켜서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화재 작동 시험이라는 것은 화재 시에 공기관식 감지기가 작동되는 공기압에 해당되는 공기량을 공기 주입기로, 즉 테스트 펌프예요. 공기 주입기를 이용하여 공기관에 주입하여 작동 시간이 정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화재 작동 시험이라는 게. 자, 그다음에 유통시험. 유통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관에 공기를 주입해서 공기관의 누설이나 뭐 폐쇄, 변형 등 공기관의 상태나 길이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 유통시험이라는 거예요. 유통시험. 그다음에 접점 수고 시험. 이 접점 수고 시험이 시험에 나왔었는데 이 접점 수고 시험이 뭐냐? 바로 접점의 간격을 알아보는 게 바로 접점 수고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검출기에서 감지기의 접점 간격이 적당한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 접점 수고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점이 적당한 간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너무 좁아도 안 되는 거예요. 적당한 그 간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바로 접점 수고 시험이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작동 계속 시험. 자, 감지기가 작동을 시작할 때부터 작동이 종료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해서 감지기의 작동 지속 상태가 정상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이제 작동 계속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리크 시험. 아까 리크 구멍 있었죠, 그죠? 리크 구멍. 자, 리크 시험은 리크 저항의 적정성 여부를 자, 판단하기 위한 시험이 바로 리크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거기 이제 그 당구장 표시 있죠, 당구장 표시.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작동 시험 시간. 자, 여기서 뭐냐면, 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작동 시간이 늦은 경우. 자, 첫 번째. 감지기의 작동 시간이 자, 늦은 경우. 그러니까 작동이 좀 지연된 거죠, 그죠? 작동 시간이 늦은 경우랑 그다음에 작동 시간이 빠른 경우. 그러니까 작동 시간이 적당히 되는데 너무 늦어도 안 되고 너무 빨라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작동 시간이 빠른 경우. 자, 이 두 가지는 서로 반대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반대적인 개념으로. 자, 작동 시간이 늦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리크 저항값. 리크 저항값이 기준치보다 작을 경우. 자, 보세요. 리크 저항값이 기준값보다 뭐 할 때 작을 경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리크 저항값. 자,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흐름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리크 저항값이 작다라는 것은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좀 그러니까 흐름의 방해를 조금 덜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리크의 저항값이 자, 작다라고 하는 것은 자, 공기의 누설이 뭐하다? 용이하다는 거예요. 용이. 그러니까 저항 성분이 별로 없다는 얘기는 공기의 누설이 더 쉽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감지기는 공기가 만약에 이게 누적이 됐을 때 감지를 발신을 해주는 건데 지금 그 공기가 다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면 어때요? 감지기가 제 기능을 못 하겠죠? 왜? 다 누설돼 버리니까요. 그죠? 그래서 리크의 저항값이 기준값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작동 시간이 보다 늦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자, 공기관이나 다이어프램에 작은 구멍이 생겼을 때. 자, 공기관이나 다이어프램에 구멍이 생겼을 때, 구멍. 자, 공기관이나 다이어프램에 구멍이 생겨버리면 그 구멍으로 공기가 어떻게 돼요? 공기가 다 빠져나가겠죠? 공기가 빠져나가면 어때요? 감지기가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죠? 왜? 공기가 팽창이 돼야 감지할 수 있는 건데 공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작동 시간이 늦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접점 수고치. 그러니까 접점 간격이에요. 접점의 간격이 뭐 할 때? 간격이 클 때, 넓을 때. 자, 접점이 붙었을 때 보세요. 자, 접점이 딱 붙었을 때 그게 시온호를 발생하는데 접점의 간격이 너무 넓어버리면 어때요? 접점이 안 붙겠죠? 접점이 늦게 붙기 때문에 이 감지기 작동 시간이 늦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 자, 그러면 작동 시간이 빠른 경우는 이 위에 말씀드린 거에 반대가 되겠죠. 반대. 자, 보겠어요. 리크 저항값이 기준값보다 뭐 하겠어요? 작은 경우가 아니라 큰 경우죠. 그죠? 자, 리크 저항값이 크다는 것은 뭐예요? 공기가 누설되는 것을 막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공기가 누설이 안 되면 당연히 열이 공기가 축적되어서 감지를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자, 공기관이나 다이어프램이 구멍이 난 게 아니라 반대로 막히는 거죠. 자, 공기관과 다이어프램이 막히거나 부식되었을 때, 그랬을 때도 이제 작동 시간이 빠르다는 거예요. 빠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접점 수고치. 접점의 간격이 자, 아까는 넓을 때가 늦었잖아요. 그죠? 그럼 접점 간격이 좁을 때. 접점 간격이 자, 좁아버리면 어때요? 접점이 더 빨리 붙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동 시간이 빠르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잘 구분해서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작동 시간이 늦는 경우랑 작동 시간이 빨라지는 경우 두 가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열 전대식이 있어요. 열 전대식. 자, 공기관식 했죠? 이제 두 번째 열 전대식. 자, 우리가 앞에서 열 전대식을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열 전대식. 열 전대식은 바로 제어백 효과예요. 자, 제어백 효과를 이용해서 한 게 바로 열 전대식이라는 거죠. 열 전대식. 그러니까 열 전대식. 자, 제어백 효과는 뭐예요? 제어백 효과. 제어백 효과는 열을 주면 온도를 높이면 이 열에 의해서 뭐가 발생한다? 기전력이
자, 발생한다고 했죠? 기전력. 이게 바로 제어의 효과였는데 이 제어의 효과를 이용한 게 뭐다? 그게 열 전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주어지면 열을 가하면 기전력이 발생해서 이제 어떤 접점이 붙기 때문에 화재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열 전대식은. 자, 그럼 교재 내용을 보시면 열 전대식이라고 하는 것은 화재 시에 발생하는 열에 의해 열 전대부가 가열되어 종류가 다른 금속판의 상호간에 열 기전력이 발생한다. 그죠? 열 기전력이 발생하여 미터 릴레이에 전류가 흘러 접점이 붙어 수신기에 신호를 발하는 것이 열 전대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열 전대식. 자, 그때 이 열 전대식도 자, 구성 요소가 있는데 구성 요소. 자, 첫 번째로 가멸부, 열을 받는 부분이에요. 자, 가멸부가 뭐냐? 가멸부. 가멸부는 열을 받는 부분이니까 자, 여기서는 열전대가 되겠죠? 열전대. 열전대가 바로 감열부가 되는 거예요. 감열부. 그다음에 검출부. 자, 검출부에는 뭐가 있냐? 검출부. 자, 아까 말씀드린 미터 릴레이. 자, 미터 릴레이가 있는데 자, 이 미터 릴레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계가 부착되어 있는 릴레이가 바로 미터 릴레이예요. 그러니까 릴레이에 전압계가 붙어 있는 거예요. 미터 릴레이에. 자, 그리고 접속 전선. 그죠? 접속 전선. 그리고 접점. 그죠? 접점이 있겠죠? 접점. 그래서 그 열전대식에 열을 가하면, 그러니까 화재에서 열이 가해지면 열 기전력, 그죠? 기전력이 발생해서 이 미터 릴레이에 전류가 흘러요. 그 전류에 의해서 이 접점이 붙는 거죠. 접점이 붙음으로써 화재를 이제 보내주는 거죠. 화재 신호를. 자, 그 다음에 열전대부의 접속. 자, 열전대부는 어떻게 접속하냐? 열전대부의 접속. 자, 접속하는 방법은 슬리브, 그러니까 튜브에다가 넣어가지고 뭐한다? 압착시킨다는 얘기야. 열전대부 같은 경우는 슬리브에 넣어가지고 납땜하는 게 아니라 압착, 눌러주는 거예요. 압착시켜서 접속을 한다라는 거죠. 열전대부. 그 다음에 고정 방법. 자, 고정하는 방법은 바로 메신저 와이어가 있어요. 메신저 와이어. 고정하는 방법은 메신저 와이어에, 그죠? 메신저 와이어에 자, 고정시키는 거예요. 메신저 와이어에 어떻게 하냐? 바로 30cm 이내. 자, 30cm 이내마다 어떻게 메신저 와이어에 고정시킨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열전대부를. 이렇게. 자, 그다음에 열 반도체식이 있어요. 세 번째. 여기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내용이 좀 많아요. 다른 감지기보다는 내용이 좀 많아요. 자, 열 반도체식. 자, 이거는 열 전대식이랑 거의 비슷해요. 자, 내용을 보시면 화재 시에 발생하는 열에 의해 수열판이 가열되어 열을 받는 거예요. 수열판이 가열되어 열 반도체 소자에 열 기전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 반도체에 뭐가 발생한다? 바로 기전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는 같아요. 그러니까 열 기전력이 발생을 해서 미터 릴레이를 작동시켜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는 게 열 반도체식이 되는 거예요. 열 반도체식. 이때도 자,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구성 요소. 마찬가지 가멸부. 그러니까 열을 감지하는 부분이죠. 감지하는 부분. 열을 감지하는 부분은 바로 열 반도체 소자가 있겠죠. 열 반도체 소자. 자, 그리고 수열판. 그러니까 열을 받는 그 판이에요. 수열판. 자, 이런 게 바로 감열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검출부. 자, 검출하는 부분은 뭐가 있냐? 바로 미터 릴레이가 있죠. 미터 릴레이. 그죠? 미터 릴레이. 그 미터 릴레이 안에 거기에 뭐가 있냐? 또 접점도 있어요. 접점. 그러니까 이 접점이 붙음으로써 이제 신호를 보낸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이 정도만 이제 공부를 해두시면 돼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 다음 시간에 차동식 스포티형 감지기부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